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맥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맥꼬마님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무서운 현실 공포, 그리고 귀신 이야기, 레전드 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돌비님? 아이고, 저는 또 목요일을 많이 기다렸죠. 진짜? 아, 여기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관계가 또 들통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요. 여기서 몇 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따가 끝나고.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근데 잠깐,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짭돌비 아니에요, 혹시? 요즘 짭돌비들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분신술 수준이더라고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셔가지고. 네. 진짜 짭돌비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저 제복 카톡에 프로필 바꾼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예.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한 6, 7년 만에 바꾼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저 놀랐어요. 안 되는 건지 전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사 바꾸셨네요라고 카톡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비님 허락을 맡았냐고요. 이보세요, 짭돌비 씨. 돌비님 허락을 맡고 바꾸신 거냐고. 그럼요. 내가 그걸 묻는 거잖아. 네, 당연히 허락 받았고. 그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맥꼬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사람이 아니긴 한데 결국 또 그 마음 깊은 곳은 또 사람인 것도 같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맥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지역을 말씀드리면 전라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04학번이에요. 학번 자체가. 그래서 이 일이 있었던 연도는 잊을 수가 없죠, 본인이. 네. 04학번. 그러니까는 0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말이고 대학을 들어가서 친구들을 거기서 새로 사귀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많이들 친해지고 술도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어김없이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이 좀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은 집을 갈 거고 아니면은 집을 안 가더라도 그냥 대학교에 있는 그쪽에서 공부를 하든 뭐 친구 만나서 놀든 뭐라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똘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똘비는 04년도 갓 20살이 된 남성인데요. 사총사가 있었다고 해요. 본인을 포함해서 맨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만화방 가고 맨날 똑같이 노는 그 사총사가 있었단 말이죠. 방학에도 이 사총사는 만남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만나서 학기 중에도 하던 이 신성한 행위들을 반복을 합니다.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노는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갓 여름방학 시작했을 때는 물놀이 하기엔 좀 물이 많이 차가워요, 대학생들은. 근데 여름방학이 무르익어 갈 때쯤이면은 진짜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어디 계곡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한번 물놀이 좀 가자. 가서 여자도 좀 꼬시고 뭐하고 하자. 이런 장대한 포부를 세웠단 말이죠, 다들. 네. 그래서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회의를 했는데 이게 바다에 가면은 물론 이성 친구들이 많잖아요. 바다가 훨씬. 그런데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다는 일단은 바가지를 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끈적거리잖아요. 되게 끈적거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 회의를 막 하다가 의견이 산 쪽으로 기울게 돼요. 계곡 쪽으로. 예. 이게 기울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친구 중에 한 명, 차련이라고 있어요. 차련이가 산촌에 살아요, 집이. 그래서 내 집이 애초에 시골이다.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한번 놀자. 바닷가는 솔직히 야,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나도 돈 없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돈도 없이 헝그리 정신으로 바닷가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 가서 개운하게 놀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그래 그럼 니네 집 가서 노는 건 좋은데 불편하다. 네 부모님이 다 계실 건데 너무 불편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곧 있으면은 해외로 여행을 가시니까 집이 비니까 가서 1박 2일이 됐건 2박 3일이 됐건 신나게 놀고 오자.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왠지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오케이 콜사인이 다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놀러 갔다 와서 우리가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 그러면 바다를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 친구 집으로 가게 된 건데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들 짐을 싸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 집 가가지고 일단 계획은 1박 2일인데 놀다 보면은 2박 3일도 될 수 있고 그냥 우리 발 닿는 대로 놀자 해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전열형 렌트카라고 있습니다. 전열형 렌트카. 그때 당시에 매그너스를 렌트를 했대요. 매그너스 전열형 렌트카를 딱 타고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야, 이 친구 집은 처음 와보는 거죠. 본가는. 아, 진짜 산골짜기에 있더래요. 여기가 애초에 산촌인 도시고 산촌인 도시에서도 진짜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이 친구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마을은 있고 하는데 이 마을이 애초에 산의 계곡 하단부에 있는 마을이었대요. 앞에 계곡물도 조금 작게나마 흐르고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짐 풀고 나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고 하는데 이때 조금 계곡 그 수량이 되게 좀 적었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들어가서 노니까 제일 깊은 곳으로 한참 찾아가봐도 물이 본인 허리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물 높이가. 그러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수심이 그래도 조금 가슴팍까지는 와줘야 좀 재밌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물이 너무 없다, 이거 재미가 없다 이러면 다이빙도 못하지, 수영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그러니까 계곡물이 왜 이렇게 말랐냐, 이상하다, 일단은 놀고 저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물놀이 할 만한 데 또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들 알았다고 울고 거기서 개운하게 놀고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진짜 개꿀맛이죠, 개꿀맛 진짜로. 딱 라면 딱 먹고 낮잠 한숨 딱 자고 일어나서 심심하잖아요. 이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가자, 네가 말한 그 기가 막힌다는 곳을 또 한번 가보자. 근데 갔는데 만약에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너는 개운하게 니네 집에서 사망하시는 거다 막 협박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산 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쭉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한참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길이 끊기죠. 마을길이 거의 바로 끊긴대요.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옆에 이렇게 오솔길처럼 나 있는데 거기를 쭉 걸어서 올라갔답니다. 계곡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갔대요. 올라가다가 철현이가 방향을 꺾더래요. 그래서 계곡 쪽하고 좀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더랍니다. 야마, 계곡은 저쪽에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는 산에는 큰 이렇게 계곡이 있고 이런 거 말고도 작은 실 계곡들이 있다. 니네가 이제 뭐 도신놈들이 뭘 아냐,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답니다. 쭉 가니까는 진짜로 그 되게 작은 계곡이 하나 나오더래요. 진짜 실계곡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래요. 이 계곡물이 쭉 흐르고 끝에 웅덩이가 하나 져 있더랍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웅덩이가 져 있었고 하원에 가깝겠죠. 완벽한 원은 아니고 길이가 이 원의 지름이 그래도 한 20에서 30m는 돼 보였대요. 생각보다 컸대요. 야, 생각보다 큰 웅덩이가 있다. 우와,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물은 바닥에 나뭇잎사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 색깔이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조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철현아, 이거 계곡물 깊냐? 물어보니까 철현이가 그렇게 안 깊어. 제일 깊은 데 들어가봤자 우리 가슴에서 목 높이? 이쯤밖에 안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쓱 들어가 봤대요. 이 물가 초입은 야트막 해가지고 점점 깊어지는데 물 가운데 쪽 딱 가니까는 정말로 목에서 입술 사이까지 수심이 나오더래요. 생각보다 깊죠. 이 정도면은 딱 놀만한데? 어찌됐건 깨끼발가락 이렇게 하면은 발이 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고 거기서 되게 신나게 물놀이하고 놀았대요. 이게 놀다 봐도 우리가 본능상 제일 가운데 쪽 그쪽은 좀 안 가게 되죠. 물높이가 이제 수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물가에서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옆에 돌박에 올라가고 점프도 하고 그렇게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한참 노는데 철현이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수영 시합을 좀 한번 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영? 또 내가 또 우리 동네 조오련이 아니냐, 우리 목욕탕에서 내가 때밀이 아저씨가 인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건너편, 그러니까 이 물웅덩이 지름을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보면은 저 나무 보이지?
건너가서 저 나무를 손으로 찍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초를 재자. 누가 제일 빨리 하는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순서를 짰고 그때 핸드폰에도 그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그 초를 재긴 잴 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초를 재주고 1명씩 갔다 오는 이 코스로 수영 시합을 했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가게 된 게 똘비였대요. 똘비가 연락에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편 나무를 찍고 딱 돌아와서 헥헥거리면서 초를 한쪽에다가 그 나무 자른 걸로 바닥에다 딱 써놓고 두 번째로 간 게 철현이었대요. 철현이는 확실히 이 산촌에서 물놀이를 좀 했던 놈이라는가 몰라도 수영 꽤나 잘하더래요. 번개같이 갔다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수영 빠르네 하면서 세 번째 친구 딱 가는데 세 번째 친구가 수영을 좀 잘 못하긴 했어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물 가운데서 좀 무서워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가 쓱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힘들어했대요. 상당히 힘들어갖고 야 네가 꼴등이다. 너 다음에 네가 그럼 이거 호프집 사고 뭐하고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친구가 출발을 했어요. 네 번째 친구가 쭉 가가지고 나무를 찍고 딱 돌아오는데 얘가 자명을 하더래요. 물속에 완전 들어가가지고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수영을 좀 배웠나? 아무래도 자명이 제일 빠르니까 쭉 오는데 이 자식이 안 나와요. 이게 물 색깔도 그 밑에가 검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참 보는데 뭐 몇 분은 아니고요. 한 30초, 40초는 됐다고 느낄때요. 근데 3, 40초가요. 그 옆에다 스톱워치를 놓고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시간이. 이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3, 40초, 와, 안 나오더래요. 갑자기 덜컥 이씨 이거 뭔 일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 이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웅덩이가 웅덩이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이 무슨 말이냐면 산이 비탈져 있으니까 이 산 밑에 쪽으로 향하는 방향 쪽에서 무르무르무르 하면서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더래요. 근데 아예가 안 올라오더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뛰어들어야겠다. 언제 딱 이거를 자각했냐면은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공기방울이 뚝 끊기더래요. 뚝 끊기고 얘가 안 올라오고 물은 조용하더래요. 찰랑거리는 것도 거의 없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겼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야야야 일단 뛰어들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물로 막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는 뒤따라서 철현이도 뛰어들고 다른 친구 한 명도 뛰어들고 해가지고 셋이서 그쪽으로 막 간 거예요. 가가지고 손으로 막 휘저으면서 친구야 하면서 막 휘젓다가 똘비 손에 옷이 딱 걸리더래요. 이 친구가 위에 티셔츠를 입고 놀고 있었거든요. 딱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잡아 당겼대요. 그러니까 얘가 쭉 올라오더랍니다. 올라왔는데 얘가 시들시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옆에 바로 바깥으로 뺐대요. 바깥으로 빼가지고 뺨을 막 때렸대요. 뺨을 막 때리는데 우리가 그 TV나 이런 걸 보면은 물에서 나온 사람 그 우리 이제 가슴을 막 마사지하고 그 하잖아요. 막 입술에다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대요. 물에서 뺐을 때 얘가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대요. 이미. 그러니까 괜찮은 상황이죠. 빼가지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뺨을 막 치고 옆에서 다른 친구는 팔다리 주물르고 하면서 팍 치고 하는데 얘가 한 3분, 4분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눈을 이렇게 뜨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씨 하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야 정신 좀 들어? 너 왜 그래 인마? 야 그냥 일어서면 발 닿는 곳을 왜 거기서 왜 그 하고 있었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닌데 날 당겼는데? 날 누가 잡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더래요. 얘가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너를 잡아당겨 이 자식아 거기서. 야 너 꿈꿨어? 야 네 발이 닿는 수심이야. 뭘 잡아당겨 가만히 서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잡아당겨.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여기 이상해 막 그러더래요. 애가 반쯤 정신이 나갔더래요. 여기서 어떻게 더 놀아요. 그래가지고 산초는 해가 빨리 지고 하니까 야 일단 빨리 철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짐 막 챙겨가지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현이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사갖고 온 술도 좀 먹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진정 좀 더 하라고 그러고 말을 좀 잘 해봐라. 그러니까는 자명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욕탕에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목욕탕에서 머리를 완전히 물에다 박고 둥둥 떠있는 상태에서 몸을 더 수심 깊이 바닥으로 박으려고 해보면 잘 안 들어가져요. 이게 사람 몸이 뜨니까. 근데
본인도 원래 자명을 깊이에서 쭉 갈 실력도 안 되고 목욕탕에서처럼 머리 딱 박고 물 위에 떠가지고 쭉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데 몸 전체를 누가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황급하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진짜 다리를 잡고 당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물속이어서 눈은 못 뜨고 느낌이 너무 선명하게 나니까 막 본인이 그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때 공기방울이 막 올라온 거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쭉 잡고 당기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본인도 안 돼요. 여기 수심이 내 키보다 낮은 걸 나도 아는데 이상하게 진짜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이게 안 되더라. 순간적으로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니들 아냐. 숨 못 쉬다가 기절하는 느낌이 니네들 뭔 느낌인지 아냐. 나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나 물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아 그래, 물에서 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를 막 다독여주고 그날 밤도 이 친구가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래요. 얼마나 놀랬는지. 놀 분위기 안 나죠, 솔직히.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좀 더 계곡에서 놀든 더 놀고 싶긴 한데 이 친구가 물 근처도 안 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그 자리는 파토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렌트했던 매그너스를 타고 도시로 나와서 다들 집으로 흩어진 거예요. 집으로 흩어지고 나서 한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만나서 놀았대요. 이때는 그때 물에 빠졌던 친구도 어느 정도 멘탈적으로 회복을 했는지 옛날하고 크게 다를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도 먹고 뭣도 하고 한참 노는데 허구한 날 만났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을.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오늘 그 만나기로 한 무슨 당구장으로 몇 시까지 모이자 막 전화도 돌리는데 그때 물에 빠졌던 친구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전화를 안 받네? 하고 나머지 3명이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고 놀면서도 틈틈이 계속 전화를 했대요. 나오라고. 근데 이 녀석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래요. 저녁 먹고 술집 갔다가 가볍게 호프 한잔 하고 그 나이트클럽을 좀 오늘은 가려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가나 모르네. 그 나이트클럽이 8시인가 이전에 가면은 맥주 테이블 반값 행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지방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빠르게 저녁 먹고 빠르게 호프 한잔 하고 거기를 가려고 또 이 친구를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누가 받더래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야 친구야 하니까는 누구니? 글더래요. 목소리가 여자분이셨대요.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나 땡땡이 엄마야. 글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그 대학교 과 친구 누구입니다. 이 녀석이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요. 나와서 저녁에 이야기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땡땡이가 지금 많이 좀 아파가지고 좀 병원에 와서 누워있어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병원이요? 땡땡이가 어디 크게 다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뭐 한다고 또 그냥 물놀이 간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애가 물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더래요. 땡땡이가 물놀이를 갔다고? 목욕탕도 못 갈 것 같이 얘기했던 놈이 물놀이를 갔다고? 어머니 물놀이를 어디로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물놀이를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계곡을 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곡에서 그 수영도 못하는 놈이 허우적대다가 한참 만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 얘기하기로는 뇌 손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시죠. 많이 슬프니까.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 병원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 병원이다. 몇 호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몇 호실이다 말씀을 주시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중환자실은 아니고 일반실 쪽으로 내려와 있다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땡땡이가 이래저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단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안 믿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얘가 뭔 그런 게 어딨냐고. 다들 안 믿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다 내일 한번 거기 좀 가보자 얘기를 하고 그날 밤 솔직히 나이트클럽을 가기는 갔는데 이게 좀 찜찜하니 그래가지고 뭐 신나게는 못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그 해장국 한 그릇 딱 때리고 그 땡땡이 친구한테 간 거예요. 병원을 가가지고 땡땡이 친구 봤는데 그 일반 병실에 누워 있더래요. 호흡도 되게 안정적이었고 다 안정적이고 병원에서도 사실 왜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바이탈 같은 게 전부 다 정상인데 이게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 녀석이 안 일어나니까 힘내라 그냥 말이라도 해주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전부 다 헤어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날이었대요. 이 친구를 보고 온 날이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빠! 하고 이제 받으니까, 너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너 집에 몇 시에 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요? 왜 아버지 뭐 도와드릴 일 있어요? 지금 가요? 물어보니까는, 너 어딘데? 그래가지고, 저 뭐 어디 근처 어디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너 거기 있어라. 아빠가 갈라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고, 아빠랑 잠깐만 어디 좀 다녀오자 하면서 끊으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렸대요. 기다리니까는 한 15, 20분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오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를 타고 아빠 어디 가는데요? 물어보니까는 너 거기 땡땡 암자 알지? 그러더래요. 암자. 이게 뭐냐면은 똘비네 집이 불교예요. 불교고 아버지가 조금 느지막하게 똘비를 봤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똘비가 갓 20살이면 아버지가 뭐 40대 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50대 초반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이쪽 나이대가 많을 건데 아버지가 50대 거의 후반이셨대요. 나이가. 아빠랑 다니는 그 암자가 있었대요. 온 가족이 다니는. 그리고 그 암자에 계시는 스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시래요. 그 스님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불러서 지금 간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왜요? 스님이 왜 불러서 가요? 그러니까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꼭 오라고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이런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그 암자에 갔답니다. 암자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내준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스님이 차를 다 마시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래요. 정말 죄송한데 나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말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도 누가 있으면 아무튼 스님이 아버지한테 극존칭을 써주셨대요. 아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래요. 아버지도 극존칭을 써주셨대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대요. 스님하고. 스님 뭐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옷 좀 싹 벗으라고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옷을요? 왜요 스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한 번만 잠깐만 벗어보라고. 팬티까지 다 벗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팬티는 입고 나머지를 싹 벗어보라고. 이때가 여름이니까 사실 벗을 옷도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방에서 빤스만 남겨놓고 나머지 옷을 싹 벗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정말 매 눈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훑더래요. 등, 겨드랑이 여기저기 훑으면서 내려가더래요. 그 목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더래요. 쭉 내려가다가 복숭아뼈 있는 데쯤 딱 가더니 손이 멈추더래요. 이거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왼쪽 다리였답니다. 왼쪽 복숭아뼈 있는 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쪽에. 스님 뭐가요? 그러니까 너 누가 여기 터치하고 잡고 땡기고 뭐 그랬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호프집을 갈 때도 있고요. 뭐 할 때도 있고 그냥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디 뭐 이상한 데 갔다 오고 그런 적은 없었어? 라고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래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땡땡이 친구와 그 다음에 철현이와 함께한 그 계곡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랬구만. 그랬어. 옷 다시 입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니까 여기서 그 나머지 차 좀 더 따라서 마시고 있어.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서 나가시더니 아버지랑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더래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하고 스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랑 표정이 상당히 무거우셨대요. 스님이 이렇게 앉더니 말씀을 주시더래요. 자, 똘비야. 똘비도 어찌됐건 지금 성인이고 어른이고 네. 어른이고 하니까 자, 내가 그 아버지하고 속세와의 인연이 있는 건 알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불교에 귀의를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스스로 정진하고 또 나는 그 마음과 또 속세에서 나와의 인연이 있었던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 가족은 전부 다 그 등을 써준대요. 연등을 이렇게 써주는데 오리지널로 촛불연등을 써준대요. 그래서 이때가 촛불연등 100일 기도를 하고 있을 시기였답니다. 연등을 매달아 놓고 진짜 초를 갖다 꽂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초를 갖다 꽂아서 100일 동안 이 초가 안 꺼지게 하면서 불공을 드리는 이거를 스님이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스님들은 되게 새벽에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대웅전이라고 해야 되나? 암자니까 스님 방에서 나와가지고 저 불상이 있는 쪽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쪽에 이 가족들 거 연등이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쭉 매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침에 불공을 드리고 초를 갈면은 항상 됐는데 그 타이밍이 똘비게 떨어져 있더래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나 이런 거 보시면 연등이 있고 밑에 종이를 이렇게 달아놔요.
종이에다가 뭐 주소를 쓰고 뭐 이름을 쓰고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연등이 누구의 연등인 거라 이렇게 써놓는 건데 똘비 거 연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밑에 종이가 까맣게 타 있더래요. 예. 근데 스님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좀 범산 일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애초에 이 진짜 초를 킨 게 바닥에 떨어지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뭐 누가 사람의 힘으로 세게 어떠한 여러 가지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본인이 철사를 이용해서 많이 이걸 신경을 써놨었고,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 종이가 이렇게 까맣게 탈 정도면 바닥이 탔어야 돼요. 이게 바닥은 전혀 타지를 않았더래요. 그러면 이 스님이 생각했던 게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안 좋은 징조다. 뭔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똘비를.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똘비가 와서 몸 여기저기를 훑어본 이유가 분명히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몸을 훑어보는데 이쪽 다리에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기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뭔가 지금 장난질을 하고 왔구나 싶어서 똘비한테 물어봤고 계곡 얘기를 듣는데 거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 얘기를 싹 듣고 스님 근데요 스님 말이 다 맞다면 진짜로 저희가 놀면 안 되는 곳에서 논 거라면 친구 한 명이 지금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친구 한 명이 못 일어난다고? 아이고 아미타 막 그러면서 그 친구 어딨냐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친구 병원을 갔대요. 다시 갔는데 이게 스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엄마가 있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되게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양해를 구했대요.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그럼 제가 좀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쓱 가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오래 걸리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오래 안 걸린다고. 보기만 하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 같이 봤대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병실은 2인실인가 쓰고 있었는데 옆 칸이 비어있어서 1인실이랑 다름없어가지고 넓고 쾌적하니 좋은데 똘비가 바깥에서 이제 망을 좀 보고 있었고 스님이 이렇게 쫙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스님이 딱 그거부터 하시더랍니다. 이불부터 걷고 똘비 발에 그 귀기가 느껴졌다고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딱 들춰서 바로 보시더래요. 딱 들추는데 똘비 눈에도 보이더래요. 그게 하고 똘비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입에서. 이 친구 딱 그 위치에 보랏빛 멍이 들어있더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멍이 들어있냐면은 우리 돌비님 사람 이렇게 멱살을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멱살 말고 우리 막 싸울 때 보면은 뿔 이렇게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그러면은 사람 손가락 모양 따라서 멍이 들잖아요. 이렇게 사람 손가락 모양 딱 따라서 그 복숭아뼈 위에 발목에 가서 피멍이 들어있더래요. 이건 사람 손가락 모양이더래요. 진짜 딱 보는데. 그걸 보는데 와 뭐야 소리가 절로 입에서 나오더래요. 진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님이 보더니 같이 갔던 친구들 누구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저 말고 2명 더 있다고. 그러니까는 똘비한테 오늘 저녁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다 데리고 절로 일단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하고 스님하고는 가고 똘비는 잠깐 전 좀 혼자 있겠다고 하고 이 땡땡이 친구 그 옆에 잠깐 있었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라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돌려야 되겠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대요. 네. 땡땡이 어머니가. 아이고 너 또 왔냐고. 땡땡이는 차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이유를 모른다고 그런다고. 나 너무 답답하다고. 만약에 진짜 뇌손상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 검사할 거요 다 해봤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이상할 게 없다고 그런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막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어머니 저기 혹시 죄송한데 종교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은 종교 없다고. 우리는 오로지 돌비님밖에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다행인데 하면서 어머님한테 이 밑에 이불을 들쳐서 다리를 보여줬대요. 어머니 요 멍자국은 혹시 보셨냐고. 그러니까는 봤다고. 안 그래도 봤는데 뭐 이거 물놀이 하면서 구조하면서 생긴 거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머니 저 다름이 아니었고 만약에요 어머니 이 친구가 이렇게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면 그 다른 뭐 영적인 무속적인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꺼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그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생각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지금 바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병원에서도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엄청 고마워하시더래요, 이 마음을. 그래서 어허. 여기다 대놓고 더 어머니 뭐 제가 절에 갔는데요 하면서 막 이 얘기를 더는 못 꺼내겠더래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예 어머니,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하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난데 저녁에 시간 좀 돼? 왜, 뭐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지금. 야, 좀 가자.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 같은 경우에는, 나 바쁜데,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 아침 일찍은 어때? 그러니까는, 거기 뭐하러 가? 그래가지고, 스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철현이가, 그래? 그래. 그러면 뭐 내일 아침에 한 뭐 몇 시에 만날까? 10시? 11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시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면 내일 10시에 만나? 하고 끊고, 다른 친구, 뿅뿅이라고 할게요. 뿅뿅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 뿅뿅이한테 전화를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대요. 쭉 다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뿅뿅이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더래요. 왼쪽 복숭아뼈 위에 가가지고 멍자국이 있더라니까, 땡땡이가. 나도 스님이 그쪽에서 귀치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나는 멍자국은 없거든? 얘기를 하니까는 이 뿅뿅이라는 친구가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막. 그래서, 마,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얘가 뭐 말을 못하고 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래서, 야, 뿅뿅아! 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 멍이 있거든. 글더래요, 얘가. 뭔 개소리, 엄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놀이 갔다 온 지가 언젠데,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멍이 천천히 올라와. 피멍이 천천히 올라온다고, 그 자리에. 사람 손 모양으로. 나 무서워. 막 글더래요, 얘가. 뿅뿅아, 야,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뿅뿅이가, 그 스님 어디 계셔? 나 지금 갈래.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오케이. 야, 너 진정 좀 하고 택시 타고, 어디로 와. 거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도 되니까. 그래갖고, 뿅뿅이는 그날 바로 날라왔대요. 그래서 뿅뿅이랑 같이 암자로 갔답니다. 일단 똘비가. 암자로 가서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지는 이제 안 계셨대요, 그때. 스님 같이 간 4명 중에요. 한 명은 아까 병원에서 보셨고, 한 명은 저고, 또 이 한 명, 이 친구는 바로 뵙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다리 쪽도 이렇게 보시더니, 뭐 상태로 봤을 때는 자네도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그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더래요, 얘가. 스님,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앞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 불상 앞에 앉아서 tuk비로 한참 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까지 금강경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읊으면서 진짜로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뭔가 기도를 해주셨대요, 스님께서. 한참. 그러면서 스님이, 나는 그냥 스님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 마귀와 잡기를 물리칠 수 있는 경을 읊으면서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으니 일단은 좀 있어 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친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스님,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날 거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있는 데로 간다고는 했어요. 아버지한테 차를 빌릴까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저기 시내 쪽 어디 가면은 하나의 그 랜드마크를 찍어주시더래요. 그러면은 니네들 10시에 거기서 만나. 10시에 거기로 다 집합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친구 데리고 절에서 나왔대요.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도 이제 두려움이 안 가시죠, 이 친구는.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 몸살일 거라고, 목욕탕도 안 갈 거고, 나 씻을 때도 얼굴만 씻을 거라고, 막 샤워도 안 할 거라고 막 옆에서 글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스님이 그래도 좀 해주셨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자 하고 보내놓고, 철현이한테도 10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날 10시에 거기서 모였대요. 3명이 모였죠. 철현이한테 얘기를 했죠. 이래저래 해갖고 스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그래 글더래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왔대요. 스님이 차가 있었으니까 스님 차를 탔답니다. 그래서 암자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스님이, 니네 물놀이 한 곳이 어디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집이에요.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예,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무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동네가 어디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그러니까 철현이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혹시 이 친구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철현이가 좀 머뭇머뭇하다가 길을 안내를 했대요. 그래서 스님하고 다 같이 그 물 웅덩이까지 갔답니다. 물웅덩이까지 가가지고 스님이 물웅덩이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이 무당도 아니고요. 스님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스님은 그냥 자그마하게 경을 하나 읊으시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여기란 말이지 그러시더래요. 맞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뱉다고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스님 여기 뭐 이상한 게 없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애끼놈아 내가 무당이냐고. 내가 귀신 보는 사람이냐고. 아니다고 그런 거. 가자고. 그렇게 갔대요. 그리고 스님이 다시 그 동네에다 내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가면서 철현이하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다행히 철현이한테서는 그렇게 귀치가 느껴지지 않았대요. 내려주고 나서 3일 정도 흘렀을 때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버지가. 똘비야 너 내일 아침은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아빠랑 어디 좀 가야 쓰겄다. 어디 갑니까 아버지? 네가 그 놀았다는 물 웅덩이 간다. 아버지 거길 왜 갑니까? 스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간다. 근데 너도 가자. 혹시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너도 가자. 그러시더래요. 똘비도 알았다고 따라갔답니다. 그날 가니까는 스님이 어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을 모시고 왔더래요. 거기에 물웅덩이에. 이 남성분이 그 느낌상 무당은 아닌 것 같았대요. 무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딱 거기 서가지고 산세랑 훑어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뭘 보시더래요. 똘비 느낌은 그랬대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음양오행, 풍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리학 막 이런 거를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한참 이렇게 막 보면서 뭘 먹고 수석수석 하더니 설명을 하더래요. 네. 이 물 웅덩이를 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다들 못 느끼시냐고. 똘비도 어이 뭐가 이상하지 이 물웅덩이가? 그냥 이렇게 고여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고 다들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봐봐요. 작은 지금 이 물줄기가 들어오죠. 이 물웅덩이로. 그죠? 근데 이게 작다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물웅덩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물이 들어오는 양이 10이면은 빠져나가는 양은 1밖에 안 되더래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래요. 오. 너무 다르죠.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은 구부지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웅덩이가 나올 수는 있다고. 근데 계곡물이 흐르는 그 흐름을 거스르진 않는다고 웅덩이가. 예. 이 물 양이 내려와서 그 양이 그대로 또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라고 원래 계곡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물이 10이 들어오면은 누군가 싹 쳐먹고 1밖에 안 나간다고 지금. 그럼 9는 어디 갔을까요? 글더래요. 다들 눈을 꿈뻑꿈뻑 하죠. 이런 류의 계곡은요. 주변 산세를 풍수를 보건대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위에 있는 웅덩이가 아니고 밑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글도래요. 밑에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산이 비탈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밑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다고.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참 좋지 않다고.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곳으로 우리가 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감히 짐작컨대 딱 위치를 찍더래요. 거기가 아마 물 내려가는 그 구멍이 있는 그쪽일 거라고. 딱 찍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은 땡땡이가 공기방울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왔던 그 자리예요. 똘비가 막 소름이 돋더래요. 맞다고. 친구가 저 자리에서 일이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고. 그리고 저 자리는 필히 1명, 2명? 아니 꽤나 많은 사람 뼈가 밑에 쌓여 있을 거라고. 저기는 이건 안 봐도 드라마라고. 진짜 이건 내 말이 맞다고. 물귀신들이라고. 전부 다. 이거 마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글도래요. 아니 이거를 물귀신이요? 뭐 그게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는 무조건 물귀신이라고. 저기 아마 밑에 파면은 사람 뼈가 좋게 뭐 10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야. 이런 곳은 그렇다고. 아니 왜 이런 곳에서 놀았냐고. 글도래요. 아이 이 동네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친구? 그 친구가 여기서 놀자고 했다고? 그 친구 부모님 어디 계셔? 그 친구 집 어디야? 글더래요. 똘비가 안내를 했대요.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그 철현이 부모님이 말씀을 다른 말은 안 했고 딱 그 얘기를 했대요. 여기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우릉덩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사람 많이 죽은 웅덩이.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어디 짜짜게 있는 거?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예 거기 웅덩이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 밑으로 빠지는 웅덩이.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뭐 알죠? 거기서 물놀이 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놀이 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그 철현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거기서 왜 물놀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옛날부터 거기서 물장구 치고 논놈 치고 제명에 죽은 놈 없다고. 아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거기 근처도 안 간다고. 소름 돋아가지고. 뭐야 근데 철현이가 거기 가서 놀자고 해서 갔는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현이 부모님이 뭐야? 하면서 깜짝 놀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철현이 아버지가 전화기를 잡고 철현이한테 막 전화를 하더래요. 야야, 너 위에 저기 웅덩이 가갖고 놀았냐?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답은 안 들리는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철현이한테 막 쌍욕을 하더래요. 뭐 이런 뭐 호색 먼색 하면서 막 욕을 하더니 끊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뭘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뭣담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땡땡이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서는 뿅뿅이도 곧 병원에 누울 것 같은데 아니 상갓집에 가 누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막 그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뭘 어떻게 도와주면 쓰겠냐고. 그러니까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저 웅덩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 여쭤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철현이 아버지가 내가 이 동네 이장이라고 내가 청년 이장인데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뭐든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쫙 나오는데 그 풍수하시는 분이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철현이라는 친구한테 지금 바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철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가 짜증난 목소리를 잘 받더래요. 야, 너 우리 집 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좀 어쩌다 보니까 좀 갔어. 그러니까 야, 이 개야, 네가 뭔데 우리 집 가고 들쑤셔놔. 이 개.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야, 그거 아니고 야, 너도 위험하니까 일단은 좀 나와봐. 내가 일단 네 동네로 갈 타니까 좀 나와봐. 그러니까는 오지마 이 먼 자식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끊더래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네로 가자고. 갔대요. 철현이가 사는 그 동네로. 철현이 집을 알죠? 친한 친구니까. 딱 가서 그 이제 친구 집, 그 원룸, 거기 막 문을 두들겼대요. 쿵쾅. 딱 두들기니까는 철현이가 집에 있긴 있었더래요. 나오더랍니다. 집에서. 야, 철현아 하는데 우리 그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문 딱 열면은 그 형사님들이 문 팍 열고 막 안으로 투입되잖아요. 그것처럼 문을 팍 열더니 안으로 뭐 이렇게 풍수 보시고 하시는 그분이랑 다 밀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막 윽박지로 그런 것도 없이 스님하고 풍수하시는 분하고 애를 벽에다 딱 붙이더니 몸을 이렇게 막 훑더래요. 스님은 애 머리 이마도 손을 얹고 막 하면서 어허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왔네 그려. 그 풍수하시는 분이 딱 그 멘트를 하시더래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왔네. 풍수하시는 분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스님 혹시 귀기라든지 이런 게 뭐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스님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무당은 아닌데 이렇게 산에서 사시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트이셨나 봐요. 근데 똘비한테랑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본인이 스님으로서 좀 그랬나 봐요. 얘한테서는 다른 애들한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없다 얘기를 하니까 딱 풍수하시는 분이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간절했냐? 무슨 소원을 빌려고 친구 셋이나 재물을 삼았냐 너는? 딱 그 멘트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원래는 막 소리 지르면서 쌍욕을 하던 놈이 그 멘트를 들으면서 애가 눈동자가 흔들리더래요. 흔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풍수하시는 분이 아이 사람아, 젊은이 아무리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어도 친구라는 사람을 그것도 셋씩이나 제물로 바치면서 소원을 비는 건 아니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야. 알지 무슨 말인지. 반성하고 친구들한테 사죄하고 그러소. 응? 자네 똘비 아니었으면 자네도 잡아먹히고 죽었어. 알아? 정신 차리고 살게나. 절대 더 이상 오늘부터 소원 빌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서야 똘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철현이 방 한켠에 우리 앉아서 먹는 밥상 있죠? 그 밥상 위에 그냥 사발그릇에 쌀 들어가 있고 쌀 위에 초 꽂혀 있고 향 꽂혀 있고 작은 제단을 하나 집안에다 차려놨더래요. 철현이가. 이 녀석이 뭔가 바라는 게 있었고 그런 곳에다가 제물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믿져야 본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고 친구 하나 병원에 들어 누워서 일 시작하니까 얘 입장에선 얼마나 재밌었을까? 얼마나 설렜을까? 거기다 대놓고 활용점정으로 똘비가 발목에 멍이 그어진다. 이거를 알면서 가서 확인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네? 설렜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쌍놈의 새끼 가서 그냥 쳐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똘비도 쌍욕이 나오는데 그거를 스님이랑 막 제지를 하더니 가가지고 너 저 말도 안 되는 밥상 위에다 차려놓은 거 싹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싹 갖고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그 자리에서 딱 사발그릇을 딱 위로 들더니
바닥으로 탁 던져고 깨버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쌀이 이제 와르르 쏟아지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딴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죽어서 지옥에 너는 간다고. 지금부터라도 매 순간 참회하면서 살으라고. 스님이 그렇게 꾸되게 아주 그냥 호되게 꾸짖으시고 다 같이 나왔대요.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찌됐건 뭔가를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 친구가 꾸짖었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철현이 아버지가 도움을 좀 주셨대요. 철현이 아버지가 거기 가서 뭘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풍수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똘비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군청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이장까지 해가지고 그쪽 군청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시는 분이 그 한국도로공사 그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봐요. 그 도로공사 할 때 발파를 많이 한답니다. 발파, 폭탄 터트리는 거. 폭탄 중에서도 수중 폭약이 있다고 합니다. 수중 폭약을 이용해가지고 그쪽 밑에다가 쑤셔놓고 발파를 했대요. 이게 그냥 하면 불법이고 다 허가를 맡으면은 그런 행위를 하긴 할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공기방울 뽀글뽀글 올라왔던 물이 빠져나간다는 그쪽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는 좀 뭐하니까는 또 그게 위에서 관을 하나 쑥 넣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발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겨울 넘어서 그 다음 봄쯤 됐을 때 똘비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했답니다. 작은 목함, 진짜 작은 목함이 이렇게 부적 같은 걸로 감겨있고 그 위에가 명주실로 이렇게 감겨있는 작은 목함을 돌에다가 싸가지고 거기다가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국내에서는 솔직히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스님이 공수를 해오셨대요. 사리랍니다, 사리. 이게 그 해외에서 또 어떻게 공수를 해오셨대요. 그래서 이걸로써 일단은 매듭을 짓자고 해가지고 한여름에 있었던 일 그리고 나서 봄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은 됐고 병원에 누웠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웠던 친구가 그 발파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정신을 차리더래요. 발파를 하고. 그러면서 똘비가 느낀 건 세상에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와. 아, 진짜 희한한 뭔가가 있긴 있다. 그리고 철현이하고는 연을 끊었어요, 다들.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겪은 당사자들은 철현이 근처에 있기가 싫죠. 네. 그런데 여기서 풍수하시는 분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철현이는 살면서 반드시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아예 개박살을 내버린 거라고. 그런데 저런 우롱덩이가 대한민국에 저거 하나일 것 같냐고. 철현이 쟤는 저거를 찾아다닐 수도 있는 애라고. 이 맛을 한번 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진짜 위험한 친구라고. 와. 철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서울에 있을까요? 대전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나만 알고 있는 계곡 가자고 하는 지인이 있거든. 귀족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야. 이상입니다. 이게 그런 거네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곡 웅덩이가 보이면 피해야 되는 이유네. 네. 인풋 아웃풋이 다른 웅덩이가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되겠네요, 정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랜만에 영적인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려주시겠지만 항상 저도 응원하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응원하고 계신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면서 받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진짜 제가. 근데 진짜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따 따로 부드럽게 통화해요. 알았어, 자기야. 아우. 진짜 가장 소름 끼치는 그걸 들었어요. 어떤 무서운 이야기보다도 소름 끼치는 마지막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멘트를 들으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